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성악가로 또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한국에서 행복하고 재밌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내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에 가게 됐습니다. 갈 때는 좀 낭만적인 생각도 했어요. 밀림에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 제가 갔더니요, 웬걸 쓰레기장에 득실거리고 아이들이 냄새는 나고 정말 지금도 제가 반성하는 게 있는데 아이가 악수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흑인들 손이 되게 끈적끈적합니다. 그 땅바닥에서 뒹굴던 아이들, 쓰레기밭에서 뒹굴던 아이들이 악수를 하자 그러는데 이 꼬마도 나한테 악수를 하자 그래요? 한 번 했는데 찝찝해가지고 더 이상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정말 반성을 했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겠다고 온 네가 아이 손 하나 못 잡는다고 네가 여기서 할 자격이 있느냐. 예, 지금도 제가 울컥한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제가 이제 만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아이들하고 친구가 돼서 뒹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지라니 합창단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인도에 또 슬럼가 아이들 바나나 합창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렛츠 바나나라는 좀 제목이 잘 모르시겠죠? 예, 렛츠는 다 아실 거고 바나나가 힌디어로 인도 말인 힌디어로 변화시키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바나나의 뜻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세계 인구 중에 6명 중에 1명은 빈곤층입니다. 그래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한 해 1,000만 이상의 어린이들이 영양결핍, 각종 전염병, 오염된 식수,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일까요? 우리나라 올 예산이 313.2조라고 합니다. 이것의 8배가 되는 돈을 아프리카에 퍼부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나라는 12센트만 주면 사 먹을 수 있는 말라리아, 우리나라 돈으로 135원입니다. 그 돈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돈 문제일까요? 미국의 경제학자 이스털리 교수는 세계의 절반 구하기라는 책에서 공여자들은 이들이 진정으로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가는 관심이 없었고 그거를 관찰하지도 않았어요. 이들이 정말 만족하고 있는지도 관찰하지 않았고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않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호 개발 분야에서 한국은 그야말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개발 국가들이 겪는 분단 문제, 식민지 문제, 군부 독재 문제 이런 것들 우리는 이미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엄청난 호소력을 갖게 됐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냈다.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한 나라는, 발전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좋은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을 주어야 돼요.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원조를 했는데도 오늘날 왜 굶주리고 있을까요? 저도 거기서 일하면서 주는 걸 굉장히 조심합니다. 잘못 주면 그 사람을 더 큰 거지로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스포일 시켜버리기 때문에 정말 잘 줍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저희 월드샤프는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꿈, 미래 이런 단어들은 그들에게 사치스러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없으니까. 정말 내일이 없어요. 걔네들이 내일 할게 그런 얘기는 저는 믿었죠. 내일 11시에 올게. 그럼 저는 이제 믿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 중에서도 시간관념이 아주 철저한 사람인데 근데 안 와버려요. 그리고 케냐도 인도도 제가 경험한 케냐도 인도도 1시간 듣는 건 결례가 아닙니다.
난 처음엔 되게 화났어요. 너가 11시 온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인제 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아예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 자기 딴 미팅에 있어서 딴 데 갔대. 그럼 전화라도 해줘야지. 근데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제가 맨날 온타임 정시에 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도 좀 속으로 미안합니다. 걔네들이 시계가 없잖아요. 저는 배꼽시계로라도 재서 와라 이거죠. 시간을 지키는 건 그 사람의 신뢰도의 척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노래는 반복해도 좋은 게 노래잖아요. 뭐 우리 찬송가도 보면 계속 후렴구가 있죠. 똑같은 가사죠. 어떤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은 뭐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연사가 나와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한다면 여러분들 속으로 짜증나시죠. 근데 노래는 계속 반복해도 안 짜증나요. 더 신나. 예. 그래서 그러죠.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시장에 갑니다. 그러면 아기들은 분명히 가사 사달라고 그러죠. 엄마는 안 돼. 그러면 사줘. 안 돼. 가만 있어. 사줘. 껌 사줘. 뭐 빼빼로 사줘. 뭐 사줘. 계속 사줘.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불러. 예. 노래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착안한 게 저희가 뭐냐면 보세요. 하루에 2시간씩 와서 저희와 희망적인 노래를, 제가 선곡을 할 때 희망적인 가사가 있는 곡을 꼭 택합니다. 희망적인 노래를 부르는 아이하고 밖에서 뒹굴고 싸우고 멍잡고 있는 아이하고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는 그들의 정서나 그들의 그 마인드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저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합창을 하려면 우선 모여야 되잖아요. 또 이 아이들이 정확한 음정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제때 숨을 쉬어야 되고 리듬을 지켜야 되고 또 자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소리를 들어가면서 자기 소리를 조정하죠. 화합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처음에. 학교 교장들도 너무 좋아해요. 지금은. 자기 학교에 합창단 아이들이 생기면서 전에는 쉬는 시간이면 싸우고 떠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거나 또 그 빈민가 마을에 가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한 5살 되는 아이들이 도라지 이거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야 너 이리 와봐. 내 코리안송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도라지 타령도 가르쳐주고 아리랑도 가르쳐주고 기차기 일야보막살이 이번에도 바나나 합창단이 한국에서 공연할 때 한국 애들이 부르지 않는 동요 많이 불렀습니다. 동산 위에 올라서서 이것도 했고요. 기찻길 옆도 했고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요즘 한국 애들 하나요? 맨날 아이돌 노래만 하죠. 근데 이게 노래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노래들이에요. 이런 노래들 이제 외국 애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오려고 하는데 부모들이 안 보내겠대요. 왜 안 보내냐? 나도 여기 뿌네에서 태어나서 이 뿌네를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근데 내가 따라가지 않는데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리고 저기 비행기 저기 봐라. 이만하잖아요. 날아가는 비행기. 저걸 어떻게 위험하게 타고 저걸 타고 보내느냐?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다운타운도 못 나가는 애들도 많아요. 차비 들잖아요. 또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60명의 가운데 7명만 출생신고가 돼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저희 아니었다면 아마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살다가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갔을 아이들일 거예요, 아마. 제가 출생신고를 하러 갔죠. 공무원이 잔뜩 의심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공무원이었어도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출생신고라는 것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났다 해서 하는 것이지 왜 외국인이 그것도 단체로 몇십 명을 그것도 약 10년 정도 지나서 단체로
그것도 여자아이들이 많이. 의심 안 할 사람이 어디 계세요? 이게 무슨 수작이에요? 팔아먹으려는 수작이잖아요. 애들 데리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의심했어요. 케냐에서도 이 교육 공무원이 나와서 뭐 제가 볼 때 별거 아니잖아요. 걔네들 말단 지금 왜 뭐 무게 잡고 아주 조사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너 가기를 원하느냐, 뭐 이제 저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진실되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의심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근데 이 아이들이 출생신고를 하고 세계인이 인정하는 패스보드를 가지게 된 거예요. 저는 패스보드 첫 번 나왔을 때 제가 감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거든. 계속 뒷돈 달라고 하지, 안 된다고 하지, 무슨 패스보드 되는데 니네 집 전기세 낸 걸 가지고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그래. 근데 얘한테는 요구하는데 얘한테는 또 요구를 안 해. 원칙도 없이 자기 기분 나치는 대로. 아니 단체로 하면 더 좋잖아요, 공무원이. 근데 하루에 2개씩만 하겠대요. 난 단체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한국을 오는데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가는구나 한국에. 저는 막 여러 번 포기했거든요. 아니 이거 안 된다. 아니 출생신고를 몇 달 하는 거예요. 또 몇 달 동안 패스포드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원래 너무 준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전부터 했으니까 그때도 한국에 올 수 있었지. 그래서 60명 중에 35명을 뽑아서 서류를 하는데 몇 명 왔게요? 작년에 12명 왔습니다. 저는 정말, 아니 지휘자가 그것도 저도 외국에서 막 국제 콩쿠르도 우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12명 꼬마들 놓고 지휘하냐고요. 정말 창피해서 우리 본부에 나 안 가겠다. 그랬더니 본부에서 다 스케줄 잡아놨잖아요. 이 교회에서 하고 저기서 하고 이 공연장에서 하고 하는데 지금 취소하면 우리 신뢰도가 떨어진다. 와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왔을 때는 못해도 좋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한국에 온 게 기적이야. 그런 뭐 엉터리 같은 그런 속에서 이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좋은 걸 보게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너무 발달된 거고 너무 깨끗하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런 문명을 보면서 저희 타켓이 정직한 리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꼭 굳이 정직한? 정말 부정이 많아요. 사실 이번 패스보드 내고 그럴 때도 조금 졌습니다. 아니 너무 안 돌아가니까 아예 안 주면 뭐 어떻게 해야죠. 안 주고 일을 그르치는 것보다는 조금 주고 일이 되어져야 되니까 조금씩 준답니다. 리건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리건이라는 아이 처음에 왔는데 정말 못생긴 애가 코는 흘리고 눈은 풀려 있고 입은 두꺼워가지고 그런 애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나 그 직원들이 누구를 빼자 넣자는 얘기를 당연히 저한테 감히 못하죠. 제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아이들이랑 직원들이 리건을 빼자는 거예요. 얘는 냄새나고 더럽고, 제가 보니까 도찐개찐이던데. 그런데 자기네들도 보기에 그런 거예요. 저도 사실 걔 빼고 싶었어요. 합창단스럽지 않았어요. 단원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걔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까 너 나가! 그렇게 못해서 그냥 나는 기다리자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조금씩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비도 안 오는데 장화를 신고 와서 지네 아빠 장화, 그 자기네 집에서 제일 좋은 신발인 거지, 안 떨어진 거.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점차 노래를 배우고 잘하게 됐어요. 공연 때 솔로를 시켰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제스처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마이마 호텔이 마이마 호텔이. 아니 내가 언제 손 들고 하라고 그래서? 지가 뭐 하는 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휘를 하면서 되게 웃겼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 학교 대표로 뽑혀서 전국 음악 경연대에 나가서
5학년이었는데 8학년까지 있어요. 5학년이었는데 2등을 했어요. 이 아이는 미운 오리 새끼가 사랑받는 백조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우리 합창단에 안 들어왔다면 아마 출생신고도 못하고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 풀려서 그렇게 살다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너무 반듯한 아이가 됐습니다. 직원들은 어쩐 줄 아세요? 뭐가 고장나면 버려버려요. 저희가 월급을 주면 10일 만에 쓰고 20일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미치겠어 아주. 제가 그러지 말라고. 너 얼마 세이브를 해놔라. 그래도 안 그래요. 뭐가 고장나면 있잖아요. 버려버려요. 정말 이 사람들한테는 내일이 없었고 투마로우라고 써놓고 네버라고 읽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우리 직원들이 한 번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녹음을 했는데 제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스튜디오에 음식을 만들 장소, 도구, 식재료를 다 산 거예요. 이 아이들이 노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따뜻한 밥을 먹어야 된대. 난 그 준비하는 우리 직원들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의 감격을.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빵을 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간식은 줍니다. 식량도 대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먹고 살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NGO 미셔너리들이 지금 역사가 우리가 되게 짧죠. 우리가 88 올림픽 할 때도 저희는 원조를 받는 나라였었답니다. 90년부터 안 받게 됐는데 역사가 아주 짧죠. 그래서 지금도 TV나 어디서 보면 맨날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어떤 분도 말씀하시더니 뭐 애가 빈밥그릇 놓고 우는 사진이 최고다.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게 서양 NGO들이 다 실패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정신을 깨워줘야 돼요. 왜? 다른 나라는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자원이 좋아서 지금 2만 불이 넘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됐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마을 운동도 하고 정신 운동도 하고 저 어렸을 때는 사회주의 뭐 이런 것도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깨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이 변화만이 빛나는 우리의 밝은 미래를 약속해 줄 수 있습니다. 렛츠 바나나, 우리 다 같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